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나서도 개운하지가 않죠. 어쩌다 과일 한쪽 먹었을 뿐인데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립니다. 몸이 이상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어긋난 느낌이 계속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공복 혈당이 살짝 높다고, 당화혈색소도 기준선에 조금 걸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순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 약 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 나이에 혈당 좀 높은 건 흔한 일이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하던 대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쌓인 작은 선택들이 몸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수치보다 무서운 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6개월 뒤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도 없고 검사 수치도 아직은 버틸만한데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게 되는 당뇨의 위험, 행동 5가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과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보다 간식을 먼저 찾는 생활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8세 조영자 씨는 아침 식사보다 커피를 먼저 찾는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지 않아서 늘 커피 한 잔에 과자 몇 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심은 간단히 떡국이나 빵으로 넘깁니다. 저녁은 조금 챙겨 먹지만 식사 시간 외에도 틈틈이 뭔가를 입에 넣습니다. 조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밥은 조금 먹어 과자도 몇 개밖에 안 먹어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공복 혈당 132, 당화혈색소 7.0이었습니다. 문제는 양보다 순서에 있었습니다. 공복에 탄 음식을 먼저 먹는 습관이 하루 전체 혈당 리듬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특히 커피와 과자, 떡, 빵 같은 음식은 탄수화물과 당이 많고 소화도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식사보다 간식을 먼저 찾는 습관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고 그 대신 간식을 조금씩 먹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몸은 점점 혈당 조절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문제라기보다 그것들이 먹히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이렇습니다. 식사는 꼭 정해진 시간에 챙기고 간식이 필요할 땐 단독으로 떡이나 과일을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하나, 무가당 두유 한 잔, 호두나 아몬드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운동했으니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1세 박성태 씨는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출출하다고 라면 한 그릇, 김밥, 반줄, 막걸리 한 잔까지 곁들이는 날도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면도 다 안 먹고 국물만 조금 마셨어. 하지만 최근 병원 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10.2로 올라가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은 분명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는 몸이 섭취한 당을 더 빨리 흡수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평소보다 더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식습관을 점검한 후 운동 후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삶은 달걀이나 두부 몇 조각으로 간단히 요기한 뒤 식사는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6.5로 내려갔고 몸무게도 2kg 줄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내용입니다. 운동을 했다고 해서 당 보충을 핑계로 과식을 하면 운동의 효과는 쉽게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2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식사보다 간식을 먼저 찾는 습관, 그리고 운동했으니 좀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이 2가지는 모두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괜찮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66세 김영애 씨는 식사량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과일은 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키위, 점심 뒤에 바나나, 저녁에는 귤이나 포도를 꼭 챙겨 먹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나는 간식 안 먹고 과일만 먹어요. 하지만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갔고 결국 병원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식이섬유, 수분도 풍부하죠.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은 생각보다 혈당에 빠르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무화과, 감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 몸은 곧바로 그 당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는 훨씬 느려집니다. 김 씨는 과일 섭취를 하루 한 번, 식사 직후로 바꾸었습니다. 종류도 포도 대신 사과 반 개 혹은 귤 한 개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식후 혈당 수치가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과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심코 먹는 습관이 문제일 뿐입니다. 식사와 함께 양을 정해서 드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분이 울적할 때 단 걸 찾는 행동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0세 문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십니다. 식사는 잘 챙기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마음이 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꺼내는 건 식혜, 요구르트, 찹쌀떡, 때로는 크래커나 카라멜 몇 개입니다. 문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루 중 저녁이 제일 외로워요. 뭘 먹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먹는 습관이 하루 중 가장 큰 혈당 상승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과 음식이 연결되어 있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당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은 짧은 위로는 줄 수 있어도 결국 더 큰 피로와 혈당 변화를 남깁니다. 문 씨는 감정과 식욕을 구분하기 위해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먹고 싶을 때마다 지금 내 기분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그리고 단 걸 먹는 대신 뜨거운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또는 전화 한 통으로 그 시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당뿐 아니라 삶의 리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먹는 걸 줄이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병원 수치가 괜찮으니 안심하는 태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윤상기 씨는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치는 늘 경계선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에서 115, 당화혈색소는 6.2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생활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도 안 먹고 잘 지내는 거지.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이번 검사에서 갑자기 당화혈색소가 7.3으로 올랐습니다. 그제야 문제를 실감했습니다. 수치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생활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수치로 보일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이라고 안심하면 몸 안에선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치보다 습관입니다. 윤 씨는 그 뒤로 아침마다 식사 일지를 쓰고 주 3회 이상은 30분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수치가 좋아지면 더 다행이고 좋지 않더라도 생활을 바꾼 자신에게 오히려 더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식사보다 간식을 먼저 챙기는 습관, 운동했으니 먹어도 된다는 안일함, 과일은 괜찮다는 막연한 믿음, 감정이 흔들릴 때 당을 찾는 마음, 수치만 보고 안심하는 태도, 이 5가지는 모두 나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줄 알았던 그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을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행동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모든 습관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는 시간을 정해두고 합니다. 하루 3끼를 꼭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2끼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끼니를 식사답게 먹는 겁니다. 밥과 반찬, 단백질과 채소가 함께 있는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식사와 간식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운동 전후의 간식 습관을 점검합니다. 운동을 하면 출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떡, 과자, 빵을 찾는 대신 두부 한 모, 삶은 달걀, 혹은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셔보세요. 식욕은 종종 갈증으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셋째, 과일은 하루 한 번, 식사 직후에만 먹습니다. 종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한 종류, 사과 반 개 혹은 귤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먹는 이유를 한번 되짚어봅니다. 지금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아니면 심심해서, 혹은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러는 건지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 때문에 먹는 습관은 기록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검진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결과일 뿐입니다. 수치가 좋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나쁘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선택하는 식사, 지금 내가 걷는 걸음이 다음 결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이런 걸 새로 고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그럴 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72세의 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은 약 없이 생활하는 이호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을 돌본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딱 3개월 진짜로 해보니까 몸이 먼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우리가 해주는 걸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무서울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바꾸고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 내 몸은 내 편이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